요즘 장마로 고구마 줄기가 한없이 뻗고 있습니다. 고구마 줄기 무성하면 고구마 안 달리는 건 누구나 압니다. 왜 안 달리느냐에 대한 원리와 이치를 설명하는 왼쪽 영상을 올리고, 연달아 마구 뻗는 줄기를 어떻게 멈추는가에 대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댓글에서 황산가리만 치면 안 되느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나름 그 까닭을 추측해보면 아마 다른 영상에서 고구마 무조건 황산가리 치면 맛도 좋고 고구마도 잘 열린다는 얘기가 각인된 점도 있을 것이고, 또 조그만 텃밭을 가꾸는 분들이 인산가리와 인산칼슘을 갖춰 놓지 않아 새로 구입하기도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인산가리 비료가 다른 비료에 비해서 비싸긴 합니다. 그러나 인산 비료 중 수용성은 그래도 이게 대표적입니다. 평소에 인산이 부족한 경우 토양살포나 연면시비 이 비료라야 가능할 겁니다. 수용성이니 그래도 흡수가 구용산보단 빠르거든요. 인산칼슘은 액체인데 고추를 비롯한 열매 채소와 가수에 인산칼슘 연면시비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 판단은 본인의 몫이고, 어쨌든 고구마 넝쿨이 무성하면 왜 안 열리는지에 대한 원리를 알면 대처하는 방법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고구마 넝쿨 우차람은 오른쪽 영상에서 설명드리듯이 인산칼슘과 인산가리를 섞어 치는 것입니다. 질소가 마구 자람을 조장한다면 인산은 균형 있는 성장을, 칼슘은 줄기와 잎을 단단하게 하니 웃자람이 멈추어집니다. 그렇게 치면 딸깍 멈추어지는가? 자라는 식물을 한치도 더 자라지 않게 하는 비료나 약품은 없습니다. 식물마다 최고의 본능이 자라서 옆 식물보다 먼저 햇볕을 선점하는 것인데 한치도 자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 효과도 앞으로 이어질 기상 상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계속 비가 온다면 그 효과는 적을 수밖에 없고, 기회에 보아서 이와 같은 연면 시비가 더 필요할 것입니다. 고구마 순이 얼마나 도장하는지는 줄기를 들어보고 끝부분의 마디 간격이 얼마나 긴가의 정도로 보면 알 것입니다. 이 고구마 순은 전에 인산가리 연면 시비를 한번 한 후 그 웃자람을 살펴보는 장면입니다. 순이 길게 도장하진 않지만 그래도 웃자람이 약간 있는 편입니다. 장마 전선이 제주도에 걸쳐 오르락내리락하니 사흘이 멀다하고 비가 오고 고구마 넝쿨은 제세상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2차 살포를 했는데 그 영상이 앞 오른쪽 영상입니다. 인산가리와 인산칼슘을 섞어 1%의 농도로 좀 진하게 살포하였습니다. 공기 중 습도를 믿고 좀 진하게 쳤습니다. 인산가리, 인산칼슘 혼용 살포는 그 영상에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오늘은 살포 후 일주일이 지난 7월 8일입니다. 일주일 전에 들어본 바로 그 줄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비록 길이를 재어보지는 않았지만 눈으로 보아서 효과가 있어야 정말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이 빨리 넘어가니 도무지 알 수 없죠. 정지 화면으로 맞대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화면이 작아 확실하게 비교는 안됩니다만 일단 끝부분이 과수 신초 멈추듯 하였고 대신 줄기가 더 굵어지고 마디 사이가 좀 짧아진 것은 확실합니다. 원래는 실험 대상군과 비교군을 두고 선후 비교를 하고 자람 정도를 수치화해야 정확한데 이 영상을 올릴 생각은 애초에 없었고 이에 대한 효과는 이미 이론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제가 해보았자 그게 표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토양의 상태와 앞으로 기상 상태가 좌우하니까요. 저와 똑같은 성분과 똑같은 농도로 쳐도 그 효과는 똑같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앞에서 말한 그런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황산가리 비료 연면시비 관련 댓글에 장황하리 많지 길게 댓글을 달았습니다만 황산가리 연면시비는 지금까지 얘기와는 약간의 거리가 있습니다. 많은 영상에서 고구마가 주렁주렁 열리게 하려면 황산가리 비료를 권합니다. 이 비료는 가리가 46%, 유황이 16% 들어있어 고구마 비대도 높고 또 황이 얼마간 들어있어 맛도 좋게 합니다. 비대만을 생각한다면 가리만 들어있는 연마가리가 가성비가 더 높습니다. 값도 더 싸고 같은 한 숟갈을 넣으면
가리가 60%니까요. 이름이 비슷한 비료로는 황산가리 고토 비료도 있습니다. 요황과 항산은 막 섞어 얘기하는데 이들은 같냐고요? 요황은 비료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이게 땅의 미생물에 의해 녹으면 황산으로 변합니다. 그러니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황산가리 고토 비료는 가리가 22%, 고토가 18%, 요황이 22% 들어있으니 고구마 비대는 염화가리나 황산가리보단 그 성분이 적습니다만 때로는 고구마 잎에 마그네슘을 공급해 줄 때는 나름 필요한 비료인데 옆면 시비할 때 문제는 물에 얼마나 녹느냐의 문제입니다. 땅에 뿌릴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요즘은 규산이 첨가된 규인 황산가리 고토 비료가 많이 나오고 있어 꼭 그 성분표를 읽어보고 구입해야 합니다. 텃밭에서 자가 소비할 목적으로 고구마 비대를 위한 비료로 땅에 추비하든 옆면 시비하든 값이 다소 비싸고 가리 함량은 적더라도 황산가리를 저도 추천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요즘 장마기를 맞이한 시점에는 후순위입니다. 고구마가 많이 열리고 굵게 하기 위해서는 넝쿨을 웃자람 멈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땅에 뿌리든 잎에 뿌리든 뿌린 비료가 바로 고구마 비대로 가면 무조건 가리 비료 중심으로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준 비료는 어떤 성분이든 식물의 대사작용에 주로 참여합니다. 물론 그 역할은 다르겠죠. 고구마가 굵어지는 것은 고구마 잎에서 광합성을 하여 그 양분으로 줄기나 잎 성장에도 공급되지만 고구마 열매에 저장되어 그렇습니다. 이건 채소이든 과소이든 모든 작물이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열매로 가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온 동네 꿀이 모여들어 좋다 하는 영양제를 다 주어도 잎에서 광합성을 시원찮게 하면 고구마는 굵지 않습니다. 우리 농장처럼 해가 일찍 빠져 일조량이 모자라거나 응달에 심었거나 비대기의 장마로 광합성을 많이 못하였다면 고구마 생산량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다행히 햇빛이 원활히 잘 비추어 광합성이 잘 이루어지더라도 줄기가 무성하여 놀고 먹는 잎이 많으면 그만큼 손해이겠죠. 놀고 먹는 잎이란 잎이 워낙 무성하여 겹쳐지다 보니 햇빛을 받지 못하여 광합성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호흡작용은 그대로 하니 에서 만든 광합성 산물, 즉 포도당을 호흡을 통하여 배출합니다. 또 줄기가 막 도장하니 장마 사이에 근근히 광합성한 양분을 순자람에 투자하니 자꾸 악순환만 반복됩니다. 시간이 된다면 이 장마기에 담은 얼마라도 웃자람을 멈추게 한 후 황산가리를 토양에 주비도 하고 옆면 시비도 하십시오. 다른 분들은 몰라도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카드라는 말에는 농사이든 다른 일이든 왜 그런지 원리를 알아 과학적으로 해결하십시오.